네, 안녕하세요. 뉴스서천 대표 고종만입니다. 오늘은 충남도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연합사업 서천군민에 의한 서천군민을 위한 라디오 팟캐스트 시즌5 문화예술 분야 방송으로 문옥배 서천문화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님 모시고 서천문화관광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겸해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천문화관광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문옥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 대표님이 방금 인사를 해주셨지만 네. 어떤 분이신가 우리 뉴스서천 독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알기로는 이제 교육 전공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하셨었는데 그간의 어떤 경력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대학에서 음악 교육을 그리고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음악학을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 예술 경영을 수료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학에서 음악사, 음악미학 그리고 예술 경영 등을 강의를 했고요. 1989년에 객석 예술평론상을 수상해서 음악평론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학자이자 또 지자체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문화정책가로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2002년에는 학문적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저의 저서가 200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된 바 있고 그리고 문화정책개발의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대전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공주시 문화예술진흥계획, 충남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수립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력 지금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시고요. 지금 현재 서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맡을 자격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서천문화관광재단에 이제 이번에 초대 대표이사로 오셨지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공주, 당진에서도 재단을 거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가시는 데마다 초대 네, 그렇습니다. 기관장으로 이렇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유일한 것도 같고 그런데 지금 문 대표님의 재단 대표이사 맡으셔가지고 활동했던 내용 좀 소감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동안 서천문화관광재단까지 이 4곳의 이 문화재단에서 재직을 했습니다. 모두 초대 기관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처음에 2009년에 대전문화재단의 초대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당진문화재단의 초대 사무처장 겸 문예전당 관장 그리고 공주문화재단의 초대 대표이사 그리고 현재 서천문화관광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위원으로 참여해서 재단을 설립 기획하고 그리고 조직경영체계를 설계하는 데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초대 대표를 맡으시려고 그러면 설계를 그만큼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의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하셨길래 즉 경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이 될 수 있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실까요? 문화재단은 이제 공무원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공조직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경영과 행정 시스템은 공무원 조직과 유사한 면이 있으면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는 이제 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 민법, 근로기준법, 공무원법,
행정안정부의 각종 지침 등을 종합해서 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도 조직 성격의 차이 때문에 재단의 적절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단 설립 초기 한 2년 정도는 이 경영 시스템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한 3년 차 정도 돼야지 안정적으로 경영 시스템과 사업 시스템이 정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재단 설계의 어떤 경력 그리고 초대 기관장 경력을 바탕으로 제가 그동안 거쳤던 그리고 초대 대표를 채직했던 문화재단은 초기 경영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해소하고 설립 5년에 체계적인 조직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점이 초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데 이점으로 작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거쳤던 재단의 주요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대전문화재단 재직 시에는 추진한 국비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모범 사례 즉 벤치마킹 사례로 이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지침에도 수록된 바가 있고 또 당진문화재단 재직 시에는 재단 경영의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을 받았고 그리고 운영하고 있던 당진 문예전당은 전국에 200여 개의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한 곳을 최우수 공연장으로 선정하는데 2018년에 최고의 운영기관인 문예회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공주문화재단 재직 시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재단 설립 첫 해에 선정되어서 5년간 문화원 사업 예산 시 매칭 포함해서 국비를 20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운영시설인 공주문예회관도 2022년에 최우수 문예회관 연합회가 수여하는 문예회관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문화재단의 이제 법적인 경영평가에서도 설립 원년에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성과가 반영이 돼서 제가 이 서천문화관광재단에도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지금 이 맡으셔가지고 했던 그 경력이라든가 이 지금 성과를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서천문화관광재단이 성과를 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서천문화관광재단이 다른 지역의 문화관광재단하고 지금 맡으셨던 공주나 당진 그다음에 대전 이 세 곳하고는 좀 다른 여기는 이제 농촌 지역에 이제 위치한 그런 재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천형 문화관광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서천이 타 지역하고 타 재단하고 좀 다르게 이제 그 조직을 꾸려가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조직의 성격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문화관광재단의 조직의 성격은 지자체 출연기관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출연기관이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본 기회가 적었을 겁니다. 즉 지자체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설립한 공기관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제 공기관에 속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은 대전시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죠. 국가 소속의 연구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기관은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서천문화관광재단은 서천군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보통 서천군 산하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공무원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공직기관이고 저희 신분은 공기관은 이제 신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의 공무원과 똑같은 기준의 감사도 받고 예산 편성, 인사, 복무도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19조에 보면요. 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문화관광재단은 무엇보다 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그리고 관과 민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기에 소통과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서천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서천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자체 기획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축제 등을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합니다. 또한 지역 문화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고 문화 관광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사업도 합니다. 즉, 이 지역 문화 정책의 기관이자 현장 사업 수행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 문화 관광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세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독자분이나 이제 그 시청자들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 대표이사 역할. 네, 아까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서천문화관광재단이 타 재단과의 어떤 차별성,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표이사님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거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역할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이니까 이제 그 초석을 넣어야 되고, 네. 길라잡이가 또 대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초대 대표하고 그 후에 이제 재단이 안정된 다음에 오시는 대표님하고는 조금 이제 역할이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대 대표이사의 과제는 이제 내부 과제와 외부 과제 이렇게 이제로 나눠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내부 과제라면 재단 운영의 경영 시스템과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 운영의 이제 조기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경영 시스템, 즉 회계, 인사, 노무, 복무 이런 것들의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립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직 역할을 위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직의 비전과 전략, 과제, 사업 체계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 그리고 이 조직원의 예술 행정 역량 제고, 즉 그리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외부 과제로는 서천을 이제 문화관광 도시로 구축하기 위한 어떤 정책과 전략 그리고 과제 등을 수립하고 지역 문화예술계 관광 관계자와의 소통, 공정, 신뢰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초대 기관장 대표이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경영 방향이라든가 이제 목표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초대 대표이사이시고 처음에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들어섰을 때 많은 이 문화예술 분야 쪽에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문화원도 있고 한데 이 문화관광재단이 들었으니까 우리들 보고 와서 이런 얘기도 해달라 저런 얘기도 해달라 뭐 이렇게 문화 공감 그것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시는 거 보고 야 뭔가 좀 다르긴 다르다. 전문가라고 그러더니 뭔가 다르긴 다르다. 그런 것들을 느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해당 분야의 그 분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거를 또 사업에 반영하는 모습,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을 서천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건데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초대 대표 이사님한테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좀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재단의 경영 방향 목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우리 서천문화관광재단의 경영 방향의 키워드를 4가지로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도시의 문화력, 문화 다양성, 전문성,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경영 체제입니다. 먼저 그 도시 문화력은 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 문화력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 국민의 생애별로 아동부터 노인 세대까지 생애별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사회에 다양한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해서 문화 다양성을 이제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문화예술 지원 체계의 다양화 그리고 군민 주도의 문화자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관광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이제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소통과 공정의 거버넌스 경영 체제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과의 협력을 넘어서 협치, 협업하는 문화 거버넌스, 그리고 국민 예술인과의 양방향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목표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진흥이 목표가 아닙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나 진흥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과정일 뿐입니다. 재단의 목표는 문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관광을 통해서 도시를 혁신하는 것, 그리고 도시의 문화와 관광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서초문화관광재단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그 소통과 공정의 거버넌스 경영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올해 1월달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달 동안 국민문화공론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그 네, 영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명을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네. 국민문화공론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없었던 이렇게 그 소통,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소통을 토대로 한 협치, 그것을 노린 그 만든 그 자리가 이제 국민문화공론장인데, 물론 저도 한번 참여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 지역민도 그렇고 이 지역 문화예술인 관광 관계자들 다 그 좋았다라고 이렇게 호평 일색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소통을 통해서 이 지금 그 문화관광재단 업무에 반영된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고, 그럼 그거를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요거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날 이제 국민문화공론장이 이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됐고 그것이 실제 어떻게 사업에 반영됐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국민문화공론장은 그 이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제 구민을 대상으로 공론장을 마련하는데, 이제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이니까 문화관광과 관련된 주제를 가진 이제 공론장을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역민,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인, 관광 관계자와의 소통,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어떤 단체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간담회 자리를 갖죠,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간담회 자리는 일반적으로 전체 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사업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간단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관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서초문화관광재단은 그런 방식과 달리 무엇보다 관계자들을 영역별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해야 될 이 공론장이 15회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회 이상의 원탁회의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재단의 사업, 그리고 경영 방향을 소개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국민, 문화예술인, 관광 관계자들의 수건 사업을 듣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한 분들의 이제 호응이 좋았던 점이 지역의 어떤 예술인과 관광 관계자 주민을 일괄로 전체를 모아놓고 하지 않은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성공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이제 문화예술계 전체라든가 또는 뭐 공연 분야, 또 시각 분야, 이렇게 이제 광의의 범위가 아니라요. 음악, 뭐 미술, 사진, 국악, 문학, 그리고 관련 사회단체, 또 일반 관련 단체, 이렇게 분야의 성격에 맞게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양방향의 이제 심도 있는 이제 토론, 소통 과정이 있을 수 있었고, 이 점이 참여자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즉 운영의 디테일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이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는 단순히 이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통과 거버넌스, 즉 협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이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서는 그 사업의 대상, 그리고 자격, 또 선정 방향, 추진 방향, 그리고 공모로 선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심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어떤 합의를 통한 기준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 추진 과정의 모든 부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의 세부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추진하면 좋을는지를 그분들에게 이제 물었고, 그리고 그분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서 이 기준을 정했다는 점에서 아주 높은 이제 호응을 보였습니다. 참여자들 분의 상당수 분들이 이제 이런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신들과 진정으로 함께 소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표명하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화 공론장 같은 저희가 이 진정으로 소통하는 데 이런 자리는 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 관계자,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문화 거버넌스의 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 방법이 아마 서로 소통이 통했던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지역 관련 단체와 단순한 어떤 네트워킹, 협력을 넘어서요, 협업, 협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경영 방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문화재단도 이렇게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해야만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인데, 네. 흔히 이제 그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하다 보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맡았을 때 그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시고, 문화재단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야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시는 게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여기 서천에도 이제 문화원도 있고, 그 예총과 민예총 뭐 이제 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문화예술 사업들이 각기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문화재단이 이제 생기면서 각각의 그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다음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이게 충돌할 염려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여기 그 문화원이라든가 군 이쪽과의 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그 차별화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문화재단의 성격을 어떻게 이 단체들하고 이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에서 문화예술 사업화하는 어떤 큰 단체 기관은 일단 군에서도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문화원이 또 기관으로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민간 단체로서 예총과 민예총, 그리고 이제 그 산하에 있는 각 협회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실질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이 상당수 다 국비, 지방비, 어떤 공적 이 예산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재단이 이제 설립되면서 재단이 기존에 있는 기관 단체와 또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의 관계성을 잘 설정하지 못한다면 이제 중복이 되고, 그렇다면은 또 사실 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이 모든 단체가 이제 군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사업의 중복을 피해야 된다는 것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럴 때일 때 그 단체와 우리 재단도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지역의 문화예술 파이가 훨씬 이제 넓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유사한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총, 민예총, 문화원, 군도 공연도 해야 되고 전시도 해야 되고 또 문화예술 교육도 활동도 해야 되고 생활예술단체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근데 재단도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가 또 해서 일종의 예비 사업으로 가질 때 이 관련 국비 사업을 또 이게 유치할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유사한 사업 잘못되면 중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저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사한 사업의 어떤 영역 명칭이라 하더라도 그 단체와 사업의 방식을 달리해서 차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은 거죠. 그리고 타 단체와 협업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 단체와 협업을 선택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은 서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는 지역의 당면 과제인 특히 환경 문제에 아주 이제 특화되어 있는 사회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협과의 협업을 통해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지역 환경 과제 해결을 함께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예총의 경우는 지역의 대다수 예술인과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술단체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경우 바로 예총과 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장애인 문화 예술을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서천 장애인 종합복지관 그리고 서천에 장애인 부모회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타 재단 기관과의 사업의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중복 사업을 피하고 그리고 유사한 사업인 경우는 사업의 방식을 달리했고 그리고 타 단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의 경우 협업을 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네. 뭐 비근한 예로 지금 그 아헌 이정주 작가가 문화재단이 선정한 2025년 서천 올해의 작가전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전시회를 이제 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에는 이게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들이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문화재단이 들어서면서 서천 올해의 작가전. 네. 여기 이제 그 만들어진 거에 그 처음으로 이분이 또 하시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재단이 그 존재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그 우여곡절 겪으면서 이제 창립한 지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다양한 사업도 수립하고 수행하면서 이제 중점을 둔 운영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거를 좀 말씀 한번 해줘 보실까요? 네, 한 몇 가지 정도로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재단은 이제 저희는 이제 지원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지원의 영역의 균형화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활동에 있어서 보면 창작 분야도 있고 교육 분야도 있고 향유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또 복지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부분에 이 중심축가 가기보다는 지원을 균형화로 통해서 예술인 그리고 시민에 대한 전일적인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생애 주기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까지 생애 주기별로 특성화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환경을 조성을 했고요. 세 번째로 그동안에 이제 예술에 대한 지원이 주로 창작 활동 중심이었는데 저희는 예술 시장의 진입을 통해서 예술인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창작 중심에서 좀 더 확대해서 예술시장 진입으로 예술인의 경제 창출에 기여했고, 그리고 정부의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술활동 증명이라든가 또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예술인 경제 활동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관광 혁신을 위한 문화관광 프로젝트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문화 복지 그리고 국민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해서 문화예술의 시민과의 이 프로그램을 이제 고도화했는데요. 예를 들면 생활문화 활동을 시민 주도로 하게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민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을 통해서 그네들이 후에 지역의 문화예술의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계와의 의견 청취 그리고 협의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협의 기구 그리고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단이 문화시설을 몇 개를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문화공간 특성화 전략을 일부 마련을 했는데요. 작년 말에 우리 이 장항에 기벌포 문화센터라는 공연장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대관을 중심으로 운영했는데요. 재단이 맡으면서 서천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기획 공연을 매달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미곡 창고라고 불리죠. 예, 서천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요. 예, 등록 문화재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이 그동안은 다목적 공간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전문 전시 시설로 이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 7개의 전시 기획이 6개월 동안 꽉 차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 7개 정도의 운영 전략으로 재단 사업을 수립하고 수행을 해왔습니다. 네. 아이고, 하시는 거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직원분들이 대표 이사님이 욕심이 많으면 직원분들은 굉장히 힘들 부분일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대표 이사님 가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 많이 배고프다. 네. 직원들은 더 배워야 된다. 예. 끊임없이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이제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단의 역할 하나가 이제 공주문화원 때 이제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 첫 해에 200억 원의 국비도 확보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을 이제 유치하는 것인데 여기 서천에서도 역시 이제 처음 맡으셨기 때문에 이 국비 공모 사업들 이걸 유치하려고 그러다 보면 많이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사업 경력도 그렇습니다. 있어야 하거나 이제 또 자격이 되면 안 되면 또 안 되고 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출범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국비 공모 사업을 꽤 많이 받아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영진리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기획 영화 공연도 네네.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 성과 좀 알려주실까요? 네. 국비 공모 사업.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공모 사업이 재단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을 했다면은 현재 정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조가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광 사업은 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의 경우는 사실 대상으로 하는 국비 사업이 없고 이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역할 중 하나가 국비 공모 사업인데
아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사업이 있어야만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는 왜 그럼 예비 사업을 수행 경력을 보냐면 재단에 실제적으로 수행 능력이 있나를 가름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수행 경험이 좀 풍부한 곳은 아무래도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이제 심사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신청 계획서에 보면요, 최근 3년간의 유사 사업 실적을 쓰는 항목도 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올해 설립이 됐으니까 예비 사업이 빵이죠. 거의 없는 이런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2개의 국비 공모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을 처음 해보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사업 중에 어떤 일부 사업은 탈락된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탈락된 원인이 유사 사업의 수행 경력 또는 예비 사업의 추진 실적의 부재가 원인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창립재단이 겪는 어쩔 수 없는 한계죠.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이제 서천군으로 맡은 저희의 자체에 출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보다 더 많은 국비 사업을 저희가 즉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창립재단 원년으로서는 좀 높은 성과를 이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 규모로 봐가지고는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 뭐 금액을 딱 공개하기는 좀 네, 그렇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는 수 있는 거는 다른 부서, 그러니까 문화예술하고 비문화예술의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에 좀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요. 국토부, 농림부 이런 부분의 사업은 특히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 하드웨어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위가 최소 기십억에서 기백억 가는 건데 문화예술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사업들보다 공이 한두 개가 적습니다만은 전부 소프트웨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활용하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써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국토부나 농림부의 사업에 비해서 적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실제적으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취재를 했던 네. 양주시가 이제 문화예술 도시를 또 그 시장님이 그걸 또 내걸으셨던 모양입니다. 뭐 이제 내년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문화재단을 아직 설립이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 설립하려고 그러면 이 문화재단 설립 초대 문옥배 이 생각이 딱 들어서 네. 제가 그때 그 지금 서천에도 지금 문화재단이 올해 그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만 나중에 또 그쪽에서 또 불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한 9개월 됐나요? 네, 9개월 됐. 뭐 성과 좀 꼽아주실 수 있는 성과 좀 한번 좀 말씀해줘 보실까요? 뭐 대표적인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창립 원년에 불구하고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이 12개나 이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 이제 서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재단이 추진한 사업 중에 제35회 한산 모시문화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서천의 대표적인 문화제, 축제인 것이죠. 보통 이 축제의 경우 전년도부터 1년을 준비합니다. 근데 재단이 올해 이제 1월 1일자로 출범을 했고 초기에는 시스템 구축하느라고 사실은 이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없었죠. 좀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하고서 중간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5월 달에 추진했는데 짧은 기간 준비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고 그 결과가 그 언론에 파이낸셜 뉴스가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뉴스하고 한국 리서치하고 공동으로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전국에서 열린 31개의 여름 축제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서 소비 쪽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평가 즉 31개 중에서 저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더 좀 의미 있는 것은 세부 항목 부분에서 지역 이미지 향상, 그러니까 이 축제 문화제를 통해서 지역 이미지가 외부에 대단히 향상됐다라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1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올해로 그 35번이 예. 그 축제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역 이미지 향상, 서천하면 한산 모심 문제 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소옥주와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연결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예. 그런 것 때문에 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정확하게 그 평가에 있는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니까 네. 소개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 중에서 이제 미술 장르의 경우에 작품 판매를 위한 기획 전시와 아트 페어 참여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술의 장르는 이제 창작 지원을 통해서 전시회만 열어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예술인들도 사실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경제를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역 미술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는 이런 이 사업을 통해서 대단한 성과를 좀 이뤘고요. 이는 서천에서 개최된 최초의 이 관의 작품 판매 사업이고 그리고 전 기획 전시를 통해서 여러 작가의 작품이 판매된 것도 지역의 최초의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현재까지의 한 대표적인 성과 3개를 한다면은 국비 공모 사업의 유치 그리고 한사모시 문화재의 좀 향상 평가 그리고 이제 미술 장르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창작 지원을 넘어서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는 지역의 최초의 어떤 경제로서 전환되는 이런 사업이 좀 올해 좀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벌써 한 말씀 듣다 보니까 한 40분이 훌쩍 넘었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도 있을 수 예. 있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 자체가 이제 공공재로서 국가에서도 이제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예. 문화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의 방향으로 지향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고, 국가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양주도 그렇고, 네. 이 서천군도 그렇고, 이 문화예술 분야에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옥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뭐라고 정의를 하실 건지. 네. 한 4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중에 문화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4조에는 국민은 문화 활동의 창조 활동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화를 향유하는 거는 우리 군으로 볼 땐 군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그분들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화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본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뭐 재화, 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무형의 요소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문화가 그 사회 공동체의 발전,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문화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유엔사나 유네스코에서 서울에서 세계 문화예술 교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 아젠다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그 아젠다 내에는 바로 문화예술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 교육이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유의미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사회 불평등은 우리 이제 경제적인 영역, 소위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였다면 현재는 이 불평등의 영역이 좀 확대됐죠. 그래서 교육의 불평등, 문화의 불평등, 정보의 불평등, 의료의 불평등 이렇게 이제 소위 경제 영역에서 비경제 영역으로 불평등 문제가 전환됐는데 문화의 소외도 사회 불평등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문화야말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서초문화관광재단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 어떤 경영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문화관광재단은 이제 우리 서천이 문화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술인 여러분들 저희 재단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들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